안녕하십니까. 이비인후과 전문의 김훈입니다. 제 나이가 된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육아 굉장히 힘들죠. 제 경우엔 가장 힘들고 황망했을 때가 첫째 아이가 아플 때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야간에 갑자기 귀가 아프다며 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 부모님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응급실로 달려가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이럴 때 제일 먼저 고려할 병은 바로 급성중이염입니다. 이번 시간은 급성중이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급성중이염이란 중이강에 침입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주로 사람의 코 뒤쪽에 위치한 비인두와 중이를 잇는 이관을 통해서 원인균이 전파되어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을 말합니다. 급성중이염은 대부분 감기와 같은 상기도 감염이 원인이므로 갑작스러운 귀의 통증이 있기 전 감기를 앓는 경우가 많지만 이외에도 축농증, 만성 부비동염이라고 하는데요. 이외에도 생길 수 있으며 환자가 코를 너무 자주 세게 풀거나 고막이 뚫어져 있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염증이 전파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항공기 중이염도 이 급성중이염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유소화에서 급성중이염이 잘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유소화는 성인에 비해서 이관이 거의 수평으로 놓여 있고 그 관의 길이가 짧고 지름이 넓을 뿐 아니라 이관의 운동에 관여하는 근육들이 불충분하게 발달되어서 쉽게 코나 상기도로부터 감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급성중이염이 잘 생깁니다. 급성중이염의 경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중이 내의 점막이 붓게 되면서 이관이 서서히 막히고 고막이 빨갛게 변하다가 점막이 충혈되고 계속 부으면서 중이 내에 물이 고이게 되어 귀의 통증과 난청을 호소하게 됩니다. 이어서 중이 내의 분비물이 고름으로 변하면서 중이강 내 압력이 높아져 귀의 통증은 점점 더 심해지고 열이 나는 등의 전신 증상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 상태에서 더욱 악화되면 중이 주변의 뼈를 파괴해서 뇌까지 염증이 전파되면 심한 경우 뇌막염이나 뇌농양 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합병증 없이 치유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급성중이염의 증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감기를 앓다가 귀에 통증이 생기는 것은 전형적인 급성중이염의 사인입니다. 유소화의 경우에는 감기에 걸린 후 특히 코감기가 심한 경우 밤에 잠을 자다가 갑자기 깨어서 귀가 아프다고 하며 우는 경우가 아주 흔합니다. 전신 증상으로는 열이 나면서 나른해지고 두통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유소화의 경우 고열과 함께 구토, 설사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성인과는 달리 자주 재발하기도 합니다. 그럼 급성중이염의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전신의 안정이 필요하며 항생제와 더불어 진통제를 투여하게 됩니다. 국소 치료로는 코나 목 등을 깨끗이 하며 귀에서 분비물이 나오면 이를 제거해주고 고막이 심하게 붓고 통증이 계속되면 고막을 절개해서 고름을 빼내는 시술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때 중요한 것은 충분한 기간 동안 항생제를 복용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귀의 통증이 없어졌다고 투약을 중단하는데 이렇게 되면 진행 경과에 따라서 합병증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증세가 좋아졌다 하더라도 이비인후과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서 약 일주일 정도는 약을 충분히 복용해야 합니다. 이상 오늘은 급성중이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